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 관중들의 비매너 응원은 이번에도 어김없었습니다.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시끄러운 짜유 소리는 배드민턴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의 허빙자오와 안세영의 경기는 안세영의 금메달로 막을 내렸습니다. 사실 안세영은 이미 같은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단식 준결승에서 안세영은 허빙자오를 꺾은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경기장을 가득 채운 짜유 소리가 귀가 아플 지경이었지만 안세영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허빙자오는 한때 안세영 킬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선수입니다. 2022년까지 안세영은 허빙자오와 맞붙은 4경기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거두었고 2023년 6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 2024년 파리올림픽 결승전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확실한 실력 차이를 보였습니다. 중국 관중들의 짜유 소리가 공허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감격적인 승리 이후 안세영의 반응은 많은 이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배드민턴도 양궁처럼 어느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도 메달을 딸 수 있으면 좋겠다. 28년 만에 배드민턴 단식 금메달을 안긴 안세영이 쏟아낸 착신 발언의 여파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결국 문화체육관 광부가 정확한 진상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안 선수와 협회의 입장을 듣고 공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세영은 5일 프랑스 파리의 포르트 드라샤펠 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중국의 허빙자오를 2대0으로 꺾고 한국 배드민턴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석권했던 안세영은 최고 무대인 올림픽에서도 최정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안세영의 여자 단식 금메달은 1996 애틀랜타 올림픽의 방수연 이후 무려 28년 만입니다. 마냥 좋은 시간을 보낼 것 같던 안세영이지만 금메달을 목에 건 직후 앞으로 대표팀과 같이 갈 수 없다며 은퇴를 암시하는 폭탄 발언을 쏟아내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안세영은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하지만 대표팀과 협회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그때 많은 실망을 했다며 트레이너 선생님이 내 꿈을 이뤄주기 위해 눈치도 많이 보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미안한 마음이 있어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 계속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한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세영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무릎을 다치고 올해 1월 인도 오픈에서 허벅지 부상이 겹쳤을 당시에도 대표팀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안세영 선수의 주장에 따르면 부상 관리 등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여기에 안세영이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라 밝힌 전담 트레이너 한수정 트레이너와 재계약이 불발되어 파리올림픽에 함께할 수 없었고 올림픽 출전 직전 또다시 부상을 당했는데 적절한 지원과 조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표팀과 갈등을 빚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안세영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여러 불만을 협회 측에 표시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1월 자신의 요구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협회에 보냈고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협회에 전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고 억울함을 표현할 방법은 금메달을 따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올림픽 선수촌에 들어가기 전까지 진행된 사전훈련 캠프인 팀코리아 파리 플랫폼에서 안세영은 훈련하다 발목을 다쳤으나 이에 대해서도 대표팀 수뇌부가 상대의 정보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냥 조용히 넘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안세영은 이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 금메달을 따는 순간만을 바라보고 달렸다고 합니다. 실제 안세영이 목표를 잡고 꿈을 이루기까지 원동력은 오로지 분노였다고 하죠. 안세영은 제 목소리를 높이고 싶었다. 제 꿈은 어떻게 보면 목소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도끼를 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지난 6월 국제대회를 마치고 귀국한 안세영은 올림픽이 끝나고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다며 작심 발언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자 대한배드민턴협회를 향해 작정한 듯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어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안세영은 그동안 대한배드민턴협회와 알려지지 않았던 소가리를 털어놨습니다. 부상 관리는 하나의 사례였을 뿐 안세영이 언급한 문제의식은 대표팀 시스템 전반에 닿아 있었습니다. 안세영은 단식과 복식은 엄연히 다르다며 구분 없는 대표팀의 일괄적인 훈련 방식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치료 과정에서도 복식을 우선시했다며 개인 트레이너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일방적인 의사결정도 비판했습니다. 안세영은 제가 프랑스 오픈과 덴마크 오픈을 못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제 의지와는 상관없었고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며 협회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은 채 뺀다고 털어놨습니다. 뒤늦게라도 설명을 요구할 순 없었냐는 물음에 안세영은 물어보지도 못하는 시스템과 분위기라며 대회가 끝나면 끝인 상황에서 제가 물어볼 기회가 없다, 미팅조차 없다고 답했습니다. 뒤이어 배드민턴이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금메달 하나밖에 나오지 않은 걸 돌아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직격탄도 날렸습니다. 그간 선수와 협회의 불화는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파벌 싸움이 많았습니다.
안세영의 발언이 기존에 있었던 불화와 다른 점은 말 그대로 배드민턴 대표팀의 선수관리 시스템, 경기 출전과 그에 따른 훈련 방식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파벌이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선수 본인이 느낀 시스템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간 자신의 요구가 전혀 전달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수면화시키기 위해 금메달을 따겠다는 도끼를 품은 것으로 보입니다. 후배 안세영이 낸 목소리에 한국 배드민턴 레전드이자 안세영이 전 국내 유일했던 올림픽 배드민턴 단식 금메달리스트인 방수연도 공감을 보냈는데요. 방수연은 사실 우리 협회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서승재, 최유정도 살인적인 경기를 소화했다. 둘 다 10경기 정도 했으니까 선수들을 잘 보호해야 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안세영도 사실 부상 이후에 조금 더 쉬었어야 했는데 올림픽 직전 인도네시아 오픈, 싱가포르 오픈을 계속 뛰지 않았나. 이러면 회복하는데 힘들긴 하다며 공감을 보냈습니다. 또 일단 부상을 달고 지금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압박감도 있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며 안세영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안세영의 금메달 직후 작심 발언은 곧바로 도마 위에 올랐고 순식간에 큰 논란을 몰고 왔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결국 안세영은 자신의 작심 발언을 곡해하지 말라는 글까지 올렸는데요. 안세영은 협회와 선수 대립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경계하며 선수들이 보호되고 관리돼야 하는 부분 그리고 권력보단 소통에 대해서 언젠가는 이야기해드리고 싶었던 것이라며 누군가와 전쟁하듯 이야기해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선수들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수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떠넘기는 협회나 감독님이 기사들에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된다며 자신이 하고픈 이야기들에 대해 한 번은 고민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어른이 계시기를 빌어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안세영의 발언으로 과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배드민턴 선수 이용대의 발언이 또 한 번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이용대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대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이대호에 출연해 복식에 출전한 이유를 밝혔는데 그 이유가 안세영이 말한 협회 시스템과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이용대는 어릴 적부터 단식도 잘했는데 한국은 복식으로 더욱 유명했기에 금메달을 따고 싶다는 생각에 복식으로 출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식과 복식에 둘 다 출전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혼합복식, 남자복식 이렇게 출전은 가능하나 단식과 같이 하는 건 체력 소모가 너무 큰일이라 힘들다고 말했죠. 이에 협회가 안세영에게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준 것인데요. 결국 이론이 화살은 모두 대한 배드민턴 협회로 향했습니다. 국보급 선수를 제대로 관리하기는커녕 자리 보전에만 급급한 조직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문제가 커지자 대한 배드민턴 협회는 대표팀이 7일 파리에서 귀국하면 안세영과 면담 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협회가 입장을 밝히기도 전에 그간 있었던 논란들이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협회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국가대표 선발에 개입했습니다. 당시 이례적으로 엔트리가 3차례나 수정됐는데 이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고려해 세대교체를 하라는 협회 임원진의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20명 중 6명이 교체돼 종합대회 경험이 있는 선수는 단 2명으로 줄어들었고 복식은 2개 조를 제외하고 무려 4개 조가 파트너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전력이 크게 떨어진 대표팀은 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노메달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대회가 끝나자마자 성적 부진의 책임을 감독과 코치들에게 전가하며 문자 메시지로 경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2018년 7월 중국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참가를 위해 배드민턴협회가 작성한 예산서에 따르면 선수 6명이 출전한 경기에 8명의 임원이 따라갔습니다.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 감독과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에 탑승한 반면 임원진은 전원 비즈니스석을 이용했고 비용은 2배 가까이 들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 5월 호주 대회 때는 임원 5명이 1,600만 원이 넘는 비용으로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다가 전력상 우승은 어렵다며 8강전 이후 조기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코치와 선수들만 남아서 8강, 4강 결승전을 치른 끝에 14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조기 귀국을 선택한 임원들은 누구도 이 모습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임원진의 숫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임원진만 40여 명입니다. 특히 부회장만 7명이나 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국대 10대 대기업 수준의 숫자입니다. 또한 임원진 대부분 배드민턴과 별 관계가 없는 기업인 출신입니다. 수산회사 대표, 치과원장, 언론사 부장 등 배드민턴과 별 관계없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양궁협회는 정의선 포함 회장 28명의 임원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원진은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양궁 전문가, 현역 전문가, 스포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파리올림픽이 진행 중인 만큼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종목들도 선수 관리를 위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연 배드민턴협회의 문제점을 제대로 개선할 수 있을지, 안세영이 쏘아올린 커다란 공의 결말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